노예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류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현대판 노예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착취당하고 팔리고 사들여 지며 힘 또는 빚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5살부터 강제로 일해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여권을 잃고 계약 노예가 되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리비아에서 브라질까지 인도에서 IT까지 다양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마우레타니아에서는 노예제도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세습으로 이어져 노예의 자녀들은 가축처럼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됩니다. 형식적으로는 1981년에야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26년 후인 2007년에야 형사범죄가 되었지만 국제앰네스티와 반노예제 국제연대에 따르면 당국은 노예 소유주들을 거의 기소하지 않아 실제 유죄 판결은 극히 드뭅니다. 노예들은 집과 농장에 갇혀 교육이 금지되고 구타당하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서류가 없어 떠나거나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에 따르면 마우레타니아는 여전히 약 9만 명이 세습 노예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수천 개의 벽돌 공장에는 온 가족이 매일 출근하는 대성인과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빚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결혼이나 치료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 그 빚을 대대로 갚아나가느니 시스템이 바로 채무노예 시스템이며 국제노동기구는 이를 현대노예제도의 가장 잔혹한 형태 중 하나로 지칭합니다. 이들의 서류는 빼앗기고 환경은 감옥과 같으며 임금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받는데 그들은 하루 12에서 16시간 동안 강제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진흙을 반죽하며 벽돌을 굽습니다. 노동자들은 빚이 줄어들지 않아 떠날 수 없으며 휴먼 라이츠 워치의 추산에 따르면 벽돌 공장에서만 이러한 채무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대판 노예가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워크프리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는 100만 명을 넘습니다. 채무 노예아동 노동성 착취강제 결혼 이 모든 것이 이곳에 만연하며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층 카스트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논밭 광산 직조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떠날 권리조차 없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대대로 한 고용주에게 예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매춘업소나 육체 노동을 위해 팔려나갑니다. 국가가 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이곳의 노예제도는 예외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2021년 탈레반이 집권한 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상황은 참담해졌습니다. 노동교육이동의 자유 등 모든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여러 지역에서 빚을 갚기 위해 소녀들을 아내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재산처럼 거래됩니다. 그들은 집안일이나 농사일에 강제 동원되며 성적 착취에 시달립니다. 형식상으로는 결혼이라지만 실상은 거래입니다. 도주를 시도하는 이들은 가족에게 다시 넘겨지거나 살해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제기구들은 이를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의 성노예제 중 하나로 꼽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언론 통제와 인권운동가 탄압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민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UN 보고서에는 빚 때문에 팔려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수십 건의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단은 수년 동안 내부 분쟁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다르푸르남 코르도판 및 기타 지역에서는 수백 건의 아동 및 여성 납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팔리거나 강제노동 또는 성적 착취에 이용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내전 상황에서 노예제도는 통제와 테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요 표적은 소수민족입니다. 여성들은 마을에서 직접 납치됩니다. 아이들은 강제로 훈련을 받고 농장이나 무장단체 캠프로 보내져 일하게 됩니다. 희생자들은 아무런 서류도 없습니다. 달아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전쟁은 노예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부 다르푸르의 상황은 심각하며 이곳에서는 노예들이 암시장 경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은 무장단체 간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사용됩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수단 내 노예제도가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2017년 CNN은 리비아에서 이주민들이 공공연히 팔리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경매에서 산 사람이 400달러에 팔리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은유가 아닙니다.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리비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니제르, 차드, 소말리아, 수단 등지에서 온 수천 명의 이주민들은 유럽행이라는 거짓 약속에 속아 노예로 팔려나가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동에 시달리거나 폭력에 노출됩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리비아의 인신매매 상황은 세계 최악 중 하나이며 노예 제도가 불법 사업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생존자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지하실에 감금되어 구타당하고 굶주리며 무급으로 일해야 했고 일부는 팔리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증언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된 수년간 지역 무장세력 국경 수비대 브로커들이 연루된 인신매매 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이 심각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노예제도는 국가정책입니다. 국내에는 수감자들이 지칠 때까지 일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에서도 상황은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건설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권은 압수되고 이동은 제한되며 임금은 국가가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막사에서 생활하며 24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떠날 수 없는 탈출 시 가족들에게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승인된 노예제도입니다. 하이티에는 여전히 레스타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집에 보내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지붕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가정 노예입니다. 레스타백 프리덤 조직에 따르면 이 나라에 약 30만 명의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요리 어린 동생 돌보기 등을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구타당하거나 감금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당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레스타백 시스템은 자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노예 제도입니다.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생일도 모르고 글을 배우지 못하며 서류 없이 성인이 됩니다. 일부는 자신을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착취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권단체들은 레스타백이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하이티에 살아있는 비극이라고 지적합니다. 브라질에서 노예제도는 식민시대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정글의 현실입니다. 브라질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노예와 다름없는 환경에 처했던 2,500명 이상이 해방되었습니다. 이들은 농장, 광산벌목 현장 등에서 발견되는 데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서류를 빼앗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킨 채 강제로 일을 시킵니다. 일부는 물과 음식도 없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특히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이 취약하며 이곳의 노예제도는 시골 풍경을 가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고층 빌딩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출신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제도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종종 여권을 압수하고 임금을 몇 달씩 지연시키며 때로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에어컨 없는 비좁은 막사에서 살며 사막의 더위 속에서 12에서 14시간씩 일합니다. 비자가 고용주에게 묶여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카팔라라고 불리며 많은 기관들은 이를 제도화된 노예제도의 한 형태로 인정합니다. 만약 흥미로우셨다면 10분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을 짧고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안녕.